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1월 8일 수요일이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헬스장을 저녁마다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헬스장을 갈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동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전거를 타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온몸에 오한이 올 것처럼 막 바들바들 떨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결국에는 자전거를 끌고 집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사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에 기대감 큰 2차전 지주 전망은 뭐 글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2차전지에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는 뭐 공매도 때문에 내렸다, 뭐 공매도가 아니어도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 나중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전기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이 글쎄다? 앞으로 여러분들 차 살 때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전망이 글쎄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다 보니까는 이 틈을 타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이슈가 지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 비트코인이랑 반등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가 그 전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뭐 게임으로 뭐 돈을 벌고 NFT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은 게임주도 당연히 상승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공매도를 게임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지금은 게임 쪽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당연히 하락이 나오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8%에 지금은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에코프로가 이마만큼의 하락이 나오면은 지수는 어땠어요? 지수도 당연히 하락이 따라왔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에코프로가 8%대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버텨주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면은 에코프로가 지금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안 밀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까먹은 하락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커버를 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야지만 그만큼 먹거리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에코프로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그렇게까지 안 밀린다. 이 하락분에 대해서 누가 커버를 해주고 있냐면은 게임 쪽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뭐 크래프톤이 10%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크래프톤을 대장주로 해서 오늘 시장 메인은 결국에는 게임주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크래프톤도 당연히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대장 종목이 호실적이 나와. 그럼 밑에 있는 종목들도 들썩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호실적이 나와. 그러면은 2차전지 종목들 다 빠질까요 여러분들? 같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처럼 지금은 대장 종목이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는 게임 쪽도 당연히 들썩들썩 하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 놓다 보니까는 공매도 많이 때렸던 섹터 중에서도 게임주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쪽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심은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오늘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속상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무방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사야 되는지, 단기예요 여러분들. 단기로 봤을 때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지금은 뭐 공매도 금지랑 산타 랠리가 나올 거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수급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디테일 넘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차전지가 좀
옆으로 쉬어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먹거리를 늘려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산타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잘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퍼리치 4박자 클럽 멤버십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딱 5명만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슈퍼리치랑 같이 해서 2차전지 먹을 수 있는 걸로는 당연히 먹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산타 랠리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설명을 좀 드렸냐면은, 당연히 뭐 게임 쪽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잠깐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9시 37분에 쓴 글이에요. 오늘 시장의 메인은 게임이라서 넵튠을 드렸는데, 그럼 또 움직일 수 있는 세트가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넵튠 같은 경우에도 VI 그리고 MP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2,975원에서 2,790원 사이에 분할로 접근을 하세요. 세트 메뉴. 게임이 가니까 메타버스를 우리가 같이 봐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된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MP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18%, 19%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쉬운 거를 난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슈퍼리치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만약에 2차전지가 이대로 횡보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마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 장세 같은 경우에는 테마 머리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최근에 뭐 빈대 관련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의 뭐 돌발 호재라든지 뭐 구글발 돌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철을 앞두고 정책주 테마가 돌던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가 있어서 자율주행이 돌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것들이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돌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횡보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그날그날의 테마가 분명히 형성이 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임 쪽에 대해서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만약에 다시 한번 내일부터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를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2차전지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테마주를 가지고 수익을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나올 수 있는 조정 중에 하나다. 그러고 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내일 정도에 좀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거래량 줄이면서 빠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장주기 때문에 월요일 상한가 들어간 자리까지 딱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 차트를 조금만 크게 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요때 우리가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5만원 이 부근에서 한번 들이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딱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갭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6만원 이 이하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붙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갭상승이 나오고 약간의 매물 소화를 지금은 잘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차전지 성장적인 부분이 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단순하게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5만 5천원 이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붙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제가 바뀐 거는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위치가 굉장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맥점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2차 전지가 안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장기로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사에서 정말로 말 같지도 않게 뭐 전망은 글쎄 이따위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 당연히 기대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2차 전지가 안 가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AI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낙폭과대가 움직일 거고, 당연히 테마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할 거를 찾아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2차 전지가 더 가면은 더 가는 대로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중장기용이라든지 트레이딩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매매를 좀 병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장 마감 후에는 공개되는 거래소 통계상 공매도 금지 첫날에 얼마만큼의 쇼커버링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 변동성이 조금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공매도 제도 개선책 마련 속도,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10년에서 2022년 4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127건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뭐 일단 나온 거는 127건이고 적발 주체가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체 127건 중에 94%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의 위법성 공매도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도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뭐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는 했지만, 금지된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한 달, 두 달 주식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근본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에서 안 가다 보니까는 미치겠다, 서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거래대금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블랙홀 현상이 이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일단은 내일은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우리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 줄면서 빠지면은 다시 한번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맥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퍼리치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최근에 공매도를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뭐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꾸 수급에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NK 맥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에서는 나이스한, 그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나이스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공매도가 집중이 됐던 거는 당연히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요게 맞기는 맞다. 근데 이거는 금액 대비랑 매매 비중 대비 그렇다는 거고, 알게 모르게 그동안의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때려 놓은 게 바이오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당분간 쉬엄쉬엄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면은 각종 뭐 테마주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한 종목인데 최근에 강하게 올라섰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고,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주를 지금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 중국 소비 테마 화장품 쪽이 시장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막 여행 다니고 막 비행기 타고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관군제 이슈도 지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좀 화장품 안 간 것들을 보면은 뭐 실리콘2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코리아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V자로 반등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관광 정상화를 보고 하나 정도 내가 뭐 들고 간다라고 하시면은 화장품주 정도 하나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좋은 거는 다 알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2차전지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포트에 2차전지를 빼곡하게 다 채울 수는 없다. 골고루 먹고 우리가 골고루 담아 넣어야지만 2차전지 가 쉬어가는 흐름에서 다른 걸로 수익 내고 또 2차전지가 가면은 갖고 있는 2차전지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은 좀 넓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2차전지가 좋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포트에 2차전지를 다 채우면은 2차전지가 쉬어가는 동안에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아까도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수급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도 11월 들어서 증시 수급에는 약간의 좀 변화가 지금은 생기고 있다. 외국인이 양시장 누적으로 모두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매수, 코스닥은 퐁당퐁당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 종목들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관이랑 외국인 종목들, 매수한 종목들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매수가 누적된 반도체주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신고가를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이것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1월 7일 어제 신고가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매수 누적된 반도체 일부 주가가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반도체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가 눌림에도 불구하고 HBM 쪽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버티는 거를 보고 반도체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섹터랑 외국인 수급 변화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는 반도체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를 보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묻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나이스한데 오늘 약간 좀 들어 올리네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심택도 뭐 3분기 실적이 아쉽기는 했지만 뭐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해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좀 더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질질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심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S테크 홀딩스라든지 뭐 그리고 PSK 홀딩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 나는 조금 변동성 있는 거를 좋다라고 하면은 뭐 제주 반도체를 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매매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 모멘텀에 초점을 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매도 이슈에 묻혀 있는 뭐 기업 실적 전망이라든지 금리 변화, 뭐 코스피 실적이랑 밀접한 미국 경기 향방, 이런 기존의 펀더멘틀이랑 매크로 이슈에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결국 기본적인 거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쇼커버링이 가려진 실적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지고 가지고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공매도 쇼커버링 뭐 이런 키워드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매몰되신다라기보다도 평소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실적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 스탠스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뭐가 간다라고 해서 너무 또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은, 항상 여러분들 알잖아요. 징크스 아닌 징크스, 내가 사면 고점이야, 막 이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아직 내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2차전지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고 2차전지 말고 다른 거를 보고 싶기는 한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산타랠리에 대해서 남들은 산타랠리 즐길 때 나는 같이 즐길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원래는 1개월에 44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3개월에 44만원까지 낮췄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같이 재밌게 우리 좀 알콩달콩 수익을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